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클리닉, 하스피럴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클리닉 같은 경우도 사전에 보시면 who do not need to stay in the hospital. 자,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치료를 하러 갈 때 클리닉이라고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가 아파서 뭐 치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비인후과를 간다든지 클리닉이라고 하고요. 자, 반대로 하스피털은 대형 병상이 있고 내가 입원할 정도까지 된 상태에서 진료를 보러 갈 때 하스피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원어민 친구에게 나 병원에 가야 돼,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원어민 친구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큰 병에 걸렸길래 하스피털이 가나, 이렇게.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알아도 클리닉, 하스피털을 구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비만 클리닉 좋습니다. 부부 클리닉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입원하는 거 아니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 몇 개 정도가 우리가 익혀야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표현들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단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정도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5,000개 정도의 단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할 정도의 이제 원어민 기준이 되겠죠. 자, 원어민 현지에서 대학 정도 졸업할 기준이 5,000단어. 우리가 학자라고 부르는, 그렇죠? 박사급 정도 되는 사람들은 1만 단어, 뭐 9,000에서 1만 단어 정도 소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00~3,000개의 단어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단어는 문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의 용법을 배워야 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단어의 용법은 어떤 단어들과 주로 어울려 다니는지, 자, 그게 단어의 용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익힌다. 단어가 포함된 문장, 단어 각각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문장들에 그런 단어가 속해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어휘를 안다는 것은 1번 발음과 철자를 알고 있다. 자, 우리는 보통 철자에 많이 집중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철자를 많이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자를 열심히 외우기 때문에 발음은 잘 틀리는데 철자를 잘 맞춘다고 해요. 재밌지 않나요? 자, 원어민들은 발음을 잘하고요. 자, 발음을 잘하고 철자를 틀리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사용되는 연어를 알고 있다. 자, 연어, 컬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컬로케이션, reservation이라는 예약, 이런 단어가 있는데, 자, 그 연어라고 한다고 하면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사용되는 이런 표현들을 연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 어휘의 사용 빈도를 알고 있다. 자, 많은 문장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이 어휘는 정말 많이 쓰이는 어휘야. 그리고 이 어휘는 뭐 책에서는 봤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점차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수많은 뜻이 있죠. 한 단어에 대해서 한 10개 이상 뜻이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깜짝 놀라죠.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내가 다 외울 수가 있나.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문장을 많이 보다 보면 거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문장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되겠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장에서 쓰이는지 알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문장을 쭉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5번 마지막, 해당 어휘로 내가 어떤 실용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활용이 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어떤 어휘로 해당 어휘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저 5가지가 있는데 일단 5번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stand라는 표현이 있죠. stand. 자, 1번 stand up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여기서 stand는 어떤 뜻이죠? 여러분, stand up. 몸풀기 퀴즈입니다. 자, 일어나세요. 일어서세요.
일어나라. 자, 그런 표현이죠. 자, 2번 I can't stand it. 자, 어떤 뜻이죠? 여기서 stand는 어떤 뜻이죠? 참다 나왔습니다. 참다. 잘 견디다. 좋습니다. I can't stand it. 자, stand가 can't와 it이 앞 뒤에 있으면 참다라는 뜻이 되죠. I can't stand it 또는 I can take it 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여기서는 참다, 견뎌내다 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한번 볼까요? stand down. stand down. 어떤 영화에서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자, 악당들과 싸우는데 총을 가지고 stand down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stand down. 꼼짝마. 뒤로 물러나라. 좋습니다. 이승호님, 뒤로 물러나라. 자, 물러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tand down. 자, 마지막 문장. She stood me up yesterday.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자, 제가 학창 시절에 여자친구와 사귈 때 스탠드업을 많이 당했거든요. 바람 맞다. 좋습니다. 이상섭님. 좋습니다. 바람 맞다. 자, 그녀는 나를 일어서 있게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직역을 하자면 바람 맞히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stand me up 라는 표현.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스탠드가 일단 네 가지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쩔 때는 일어서다, 자, 어떨 때는 참다, 또 어떨 때는 물러서다, 어떨 때는 바람 맞히다. 그런데 보시면 정말 다 실용적인 표현들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표현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단어들과 사용이 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자, break 한번 볼까요? break. 깨트리다. 자, 1번 he broke the window. 자, 어떤 뜻일까요? 창문을 깨트리다 라는 표현이 있죠. 깨트리다. break. 좋습니다. The coffee machine is broken. 자, 자판기가 정말 잘 따라오시네요. 고장나다라고 전부 얘기하고 계십니다. 고장나다. 지금까지 수업을 다 들으신 모양이에요. 자, 고장나다. 자, 세 번째, I never break my promises. 나는 절대 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자, 어기다.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어기다. break, 어기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네 번째, could you break this bill? 자, 큰 돈이 있을 때 작은 돈으로 바꿀 때 쓰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말로도 지폐 깨주세요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break this bill. 잔돈으로 바꾸다, 환전하다, 교환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let's take a coffee break. 자, coffee break. 많이 듣던 표현인데요. coffee break. 휴식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break라는 단어가 깨다, 고장나다, 어기다, 잔돈으로 바꾸다 또는 휴식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각각의 우리말 뜻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브레이크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자, 어떤 것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를 멈추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잔잔한 어떻게 해요? 창문을 탁 깨지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하는 중간에 탁 깨트리는 거. 휴식을 해야 되겠죠. 또 그렇죠. 점심시간이 되면 일하다 말고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뭐라고 할까요? 런치 타임도 되지만 브레이크가 나왔으니까 런치 브레이크라고 하죠. 런치 브레이크. 좋죠? 런치 브레이크, 브레이크 타임. 좋습니다. 자, run 볼까요? run. run. 저는 run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나요. 자, run, 일단 run이라는 동사는 어떤 스스로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움직이도록 또는 작동하도록 어떤 그런 힘을 불어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콧물이 나요. 콧물. 자, 콧물이 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run은 일단은 달리다만 알고 있는데 자, 콧물이 나다. 자, run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또 다른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자, my nose is running이라고 합니다. my nose is running. 콧물이 쏜다는 표현이 running이라고 쓰는구나. 콧물. 콧물은 그냥 nose입니다. nose. 코가 콧물이 될 수 있어요. 자, 영어는 다르기 때문에 my nose is running.
코가 콧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서울에 한강이 있잖아요. 자, 한강은 서울을 관통해서 흐른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 흐른다. 흐른다라는 뜻으로도 run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The Han River runs through Seoul. The Han River runs through Seou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강은 run through Seoul. 서울을 관통해서 흐른다. 여기서도 run이 어떻게 해요? 쭉 흘러나가는 느낌. 자, 콧물이 흐르는 거하고 비슷하죠? 쭉 강물이 흘러나가는 느낌. 그럴 때 run을 씁니다. 자, 일단 run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He turned and ran away.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run의 뜻인데요. 자, 여기서 run은 그 사람은 뒤돌아서서 도망쳤다, 달려갔다라는 뜻이겠죠. 자, 모두 잘 맞추셨습니다. 달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This software will run on any PC. 자,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PC에서도 잘 작동할 것입니다. 자, 김민정님, 송윤경님, 임정민님, 모두 다 작동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이 본 표현이죠. 자, run any PC. 자, 세 번째, She ran this restaurant for a while. 그녀는 아주 어느 정도 for a while, 잠시 동안 식당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자, 여기서는 경영하다, 운영하다는 뜻이 되겠는데, 자, 이 달리다, 작동하다, 경영하다라고 뭐 한국어로는 해석이 됐지만, 자, 이 런의 속성상 어떤 것을 움직이게 만들다, 그렇죠? 식당이 굴러가게 만들다, 그리고 PC가 잘 작동하게 돌아가게 만들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더 있네요. 자, The movie runs for 2 hours. 자, 이 영화는 2시간 동안 상영이 돼. 자, 상영이 된다는 말. 우리 영사기 있죠? 영사기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영사기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많이 틀겠지만, 자, 돌아가면서 작동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상영하다. 자, 마지막 문장. The bus runs every 20 minutes. 자, 버스는 20분에 한 대씩 운행합니다. 여기서도 run은 어떻게 해요? 버스가 스스로 20분마다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분 간격으로. 혼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run을 씁니다. 뭐 달리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좀 매끄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운행하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 run이라는 게 하나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장들을 볼 때 물론 해석은 우리말로 각기 좀 매끄럽게 다르게 되겠지만 이런 느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문장을 보고 또는 영양사전을 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늦게 나가면 여러분들의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